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잔뜩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사는 잘 하고 온 거야? 엄마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엄마가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냥 헤어지려고. 뭐? 헤어져? 왜? 네가 마음에 안 든대?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묻고 있었고, 무심한 듯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제 얼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적당한 말을 찾아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숨 넘어가겠다. 왜 말이 없어? 아니, 돌아오는 내내 몇 번을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맞냐고. 혹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거야? 딱히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던데 이해가 안 되네. 너 싫다는 짓고서 우리도 됐다고 해. 엄마의 목소리에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고개를 돌려 다시 책을 읽는 듯 해보였지만 그냥 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 많이 놀란 듯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제가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으로 걸고 넘어지잖아. 집이 왜? 우리가 전세 정도는 해준다고 했잖아. 그 전세가 마음에 안 든대. 뭐? 그 사람들 지금 제정신인 거니? 그럼 집을 사서 오라고 한 거야? 그분들 말로는 그래.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전세라서 면이 안 선대. 명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래서 자기들은 혼수를 얼마나 해올 수 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민주가 벌어놓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집을 해가면 혼수해올 돈은 있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무슨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니. 엄마의 목소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려고. 내일 민주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려고. 오늘 끝장을 내고 오지. 뭐 한다고 다시 만나. 그래도 2년을 넘게 만났는데 마무리는 잘해야지. 거기다 민주랑 내가 같은 회사인데 괜히 소문 잘못 나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만나서 난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잘 정리하려고. 괜히 만나서 마음 약해질까 봐 그렇지. 사귈 때도 민주가 먼저 너 따라다녔던 거잖아. 혹시나 못 헤어진다고 난리라도 치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얘기할게. 민준의 아버지 하는 말 듣고 완전 정이 뚝 떨어졌다니까. 귀한 딸 데리고 가면서 감히 전세가 말이 되냐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 거기다 내가 더 실망한 건 민주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니까. 그 모습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해볼 가치도 없겠더라고. 당연하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 그리고 자기 자식만 귀해?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중에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런 집안이라면 나도 반대다.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빨리 끝내. 네, 알겠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2년을 넘게 만나왔던 사람과 몇 시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막말을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민주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거론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채 몇 마디 나눴을까요? 민주 아버지가 다짜고짜 물었거든요.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집은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 도움받아서 우선은 전세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뭐? 전세? 자네 아버지가 대기업 오래 다녔다고 들었는데 아들한테 집 한 채 사줄 돈도 없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정도 능력은 될 것 같은데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집을 못 사준다고 하는 건가? 설령 부모님께서 집을 사주신다고 해도 저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두 분이 노력해서 번 돈이지 제가 번 돈은 아니니까요. 뭐?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부모가 해준다고 하면 넙죽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왜 못 받는다고 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만. 자네 하는 꼴 보니 우리 딸 팔자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구만. 민주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민주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민주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신지요? 뭐? 내가 왜 보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집 사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민주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민주가 왜 빈손이야? 삼천이나 모았는데. 아버님, 혹시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만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자네 내가 지금 그것도 모를까봐 묻고 있는 건가? 아버님은 도와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대체 우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는데 왜 그런 큰 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 보니 우리 딸이랑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구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민주가 저를 따라 나섰고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꼭 그렇게 말대꾸를 해야 했어? 그냥 잘 설득했으면 되는 거잖아. 집을 안 사오면 너랑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보니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뭐? 진심을 하는 말이야? 잊고 있나 본데 우리 사귄 지 2년이나 됐어. 근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자고? 인연이 아니라면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헤어지는 게 맞아. 결혼해서 산다 못 산다 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자기 말을 너무 매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야? 난 절대 이대로 못 헤어져. 난 이미 마음 정리했으니까 너도 빨리 마음 정리해. 난 그만 가볼게. 라며 제가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여친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끊임없이 문자도 보내왔고요. 하필 사내 커플이라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여친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여친이 구구절절 문자를 보내왔지만 제 마음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민주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넌 아니라고 하는데 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야. 엄마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애써 엄마를 안심시키고는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여친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울었던 모양으로 여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왔어? 일찍 왔네. 난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 그래서 한참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평소 같았으면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렸을 텐데 입장이 바뀐 건가?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단 하나야. 그럼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네? 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민주야, 이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어제 봐서 알겠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아빠 조건에 맞추기만 하면 아빠도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른 척 하시겠대. 그럼 네 말은 니네 아버지가 말한 조건에 맞춰야 하니까 나보고 집을 사오라는 말인 거야? 너 집값이 얼마인지 알긴 하고 하는 말이야? 자기네 부모님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 그러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제도 말했지만 난 더 이상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 없어. 전셋값 보태주신 것만 해도 죄송해서 미칠 지경이거든. 그럼 진짜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난 마음 굳혔으니까 너도 얼른 마음 정리해. 그동안 고마웠고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친이 홀로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여친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순간 여친 아버지의 모습이 교차되어 보이면서 다시 정나미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울고 있는 여친을 뒤로하고 급히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잠시 후 주차 정산소 앞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언제 나왔던 것인지 여친이 벌컥 조수석 문을 열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절대 이대로 못 헤어져. 자기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자.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그리고 난 이미 니네 가족들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얼른 내려. 싫어. 절대 못 내려. 난 절대 못 헤어져. 여친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여친에게 계속해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 뒤에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기회를 봐서 차를 세우고 여친을 끌어낼 생각을 한 채 거칠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여친을 끌어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인생이 그토록 꼬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막무가내로 우게 되는 여친으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운전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차 안에서 여친이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기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차 안에서 큰 목소리로 여친과 말다툼을 하며 운전을 했고, 곧이어 여친이 제 옷자락을 마구마구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그 바람에 사고가 날까 싶어 제가 여친 손을 세차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필이면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제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하자 여친 몸이 앞으로 휘청이는 듯 하더니만 그대로 고꾸라졌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던 여친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혼비백산한 채 급히 119를 불렀고 앞차 운전자에게는 제 연락처를 남긴 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급하게 여친 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여친 부모님이 삿대질까지 하면서 제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운전했다며? 너 고의로 사고 낸 거 아니야? 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멀쩡한데 어떻게 우리 딸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저기 그게 민주가 갑자기 차에 올라타는 바람에 안전벨트를...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여친 아버지가 제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이더니 다시 소리쳤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변명을 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 딸 잘못되면 내가 너 절대 그냥 안 놔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순간 어리나간 채 제가 뺨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것 자체로도 이미 놀랄 대로 놀라했던 상황이었는데 여친 부모님이 병원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에 정신이 더욱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주시하며 수근거리는 모습이었기에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계속해서 여친 아버지가 몰아붙이고 있었기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숙여 빌어대고 있었는데요. 여친 아버지가 병원이 떠내려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저도 남아있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가는 건 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너 같은 인간을 병원에 그냥 놔둬.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너 우리 딸 잘못되면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친 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쏘아붙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고로 인해 저도 통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던 저를 보며 엄마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퉁퉁 부었구만. 너 혹시 누구랑 싸운 거야?
혹시 민주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근데 나 어떡하지? 너 민주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러 한 거 아니었어? 근데 뭘 어떡해?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묻고 있었어요. 아버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던 것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게로 가까이 다가왔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너 무슨 일이야?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놀랐던 마음이 그제서야 표출이 된 듯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워낙 밝은 성격인지라 부모님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고 엄마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제게 다시 물었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무슨 일이 있음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결국 제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낸 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했고 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민주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말인 거네? 내가 내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듣지를 않았어. 거기다 운전하는데 내 소매까지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이어서 내가 민주를 밀치다가 그만 사고까지 났어. 지금 민주 상태는 어떤데? 모르겠어. 근데 민주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서 머리를 좀 다친 것 같아. 뭐? 머리를? 그럼 거기에 있어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그게 민준의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 말을 하는 내내 묵묵히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주 아버지, 전화번호 좀 줘봐라. 내가 통화 한번 해보마. 근데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그래도 연락은 해봐야지. 라며 아버지가 민주 아버지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는 급히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민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갖은 모욕적인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고요. 그렇게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민주를 만나보기는커녕 민주 부모님이 욕설까지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병실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주 어머니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날 민주 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지금 우리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민주 아빠도 따라 나온다고 하는 걸 내가 가까스로 말렸어. 민주 아빠가 여기 왔으면 너 오늘 성한 몸으로 집에 못 돌아갔어. 민주 어머니가 앞에 놓은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지금 어떤가요? 큰 사고가 났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어쩔 거야? 그렇잖아도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병원비랑 치료비는 우리 쪽에서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병원비랑 치료비?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민주 눈이 실명이 됐는데 뭐? 병원비로 퉁치겠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실명이요? 의사 말이 그날 사고로 지금 실명됐다고 하는데 돈만 지워주고 모른 척 하겠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앞으로 우리 민주는 회사를 못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판국인데 병원비랑 치료비로 끝내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민주 상황에 대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실명까지 됐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매사가 핑계만 대고 있네. 너 같으면 자식이 실명됐다고 하는데 막 떠들고 다니고 싶겠어?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이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친 어머니가 다시 노발대발하고 있었는데요. 딸이 실명이 됐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친 어머니가 곁눈질로 저를 노려보며 몰아붙이듯 말을 꺼냈어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네가 우리 민주 책임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우리 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할 건 아니잖아? 니들 어차피 결혼하려고 양가 인사까지 들이마당이었고 그 와중에 우리 딸이 사고가 나서 실명을 했는데 설마 우리 딸을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지? 그랬다가는 내가 니네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아는 기자도 있으니까 네가 저지른 짓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여친 어머니가 기세를 몰아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여친 어머니가 대답을 하라며 재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았냐고! 무조건 우리 딸이랑 결혼해! 우선 그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만나보면 되겠네.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라며 여친 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여친 어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만 보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요. 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쪽 부모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하게 되면 네가 참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맞으니까요. 사실 저도 민주 모른 척하고 헤어지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 잘못이니까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힘겹게 말을 하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 뒤 부모님까지 만나서 대화를 했고 결국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친이 퇴원을 하고 난 뒤 우리 부모님께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눈물까지 흘리며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헤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이 사람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한 게 많긴 하지만 극복해 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근데 눈은 전혀 안 보이는 거니? 네. 그냥 희미하게 불빛만 보이는데 그냥 안 보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네가 힘들어서 큰일이구나.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여친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여친 또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친의 모습에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자친구 부모님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서 오는 건 물론이고 혼수조차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요. 어느 날 여친 어머니가 제게 명령하듯 말을 꺼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잖나. 물론 자네 집에서 해준다고 했지만 우리 딸 병원비로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처리했던 거야. 그래서 말인데 집 문제랑 혼수는 자네가 알아서 해줄 거라 믿겠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집은 물론 사주는 거겠지. 우리 딸 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자네 혼자 벌어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살 수 있겠나? 그리고 집 명의도 말일세. 우리 딸 명의로 했으면 하는데. 라며 여친 어머니가 곁눈질로 제 눈치를 보다가는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속물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네도 잘 생각해보게나.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집이라도 우리 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조금은 안심이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자네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우리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우선은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제가 힘겹게 대답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요. 여친 부모님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으로 엄마가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뭐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병원비를 청구 안 했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네. 내가 보기엔 지금 건수 하나 잡았다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데 민주 부모님 입장에서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되도록이면 그냥 다 맞춰주자고.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쉰 채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서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마냥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부모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예비 장모님이 제게 아파트 몇 개를 정해주면서 그 아파트 중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말마다 부모님과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요. 여친에게도 같이 다니자고 말을 했지만 여친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가봤자 뭐 하겠어. 그냥 자기가 보고 선택하면 난 최종만 확인할게. 알았어.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보고 와서 말해줄게. 근데 이번 주는 어디 아파트 보러 가는 거야? 엄마가 땡땡동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 제 말에 여친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파트를 보러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듯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말았고요. 그 뒤 부모님과 함께 예비 장모님이 정해준 아파트 몇 개를 보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은 운전을 해서 한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가던 중 엄마가 창밖을 가리키며 놀란 듯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저 사람 민주랑 민주 어머니 아니니? 오, 맞네. 근데 민주가 여긴 웬일이지? 가서 인사해야겠다. 제가 차를 세우려던 찰나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말렸어요. 잠깐만 있어봐. 왜?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런 데서 만나서 인사하면 아무래도 예비 사돈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았어. 그럼 우린 다른 공인중개사로 갈까?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두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엄마가 차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나왔던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방금 나갔던 사람들이 봤던 집이 어떤 집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나갔던 모녀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혹시 아는 분들이세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약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묻고 있었어요.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은데 사실 예비 사돈이랑 예비 며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던 집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참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 바로 볼 수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반색을 한 채 급히 두 사람이 봤다던 아파트로 우리를 데리고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집을 사리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인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나 며느리감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주 꼼꼼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1등 신부감입니다. 아, 그랬나요? 혹시 집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말도 마세요. 안방 벽 쪽이 약간 움푹 패인 곳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눈에 잘 띄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찌나 꼼꼼히 다 살펴보던지 싱크대에 흠집 있는 것도 찾아내더라니까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보기 위해 열심히 칭찬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고 저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사색이 된 채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다시 물었어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싱크대 흠집까지 일일이 말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런 며느리감은 좀 별로여서 그런가요? 하긴 너무 까탈스러운 며느리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보다야 낫지 않을까요?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에 사장님이 많이 당황한 듯해 보였는데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나지 말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지금 사장님께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가 흠집까지 찾아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말을 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주 그냥 집안을 샅샅이 다 확인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며느리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던가요? 예? 눈이 안 보이다니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벽지 색깔까지 잘만 보던데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내내 혼자서 다 둘러보고 그러던데 눈이 안 보이다니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사장님이 우리 눈치를 보며 입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에게 엄마가 다시 물었고요. 사장님, 정말 우리 며느리 눈에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인 거죠? 그렇다니깐요. 혼자서 편의점에 뛰어가서 엄마 음료수도 사오고 그러던데 눈이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쐐기를 박듯 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엄마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우리 모습의 사장님이 영문을 모른 채 많이 당황한 듯 명함 하나를 건네고는 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넋이 나가 있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가서 민주 데리고 와. 우린 택시 타고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택시를 잡는 모습이었고 급히 택시에 올라탄 채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다가는 여친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러 간다고 하자 해맑게 웃으며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여친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여친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기하느라 아주 고생했겠구나. 네? 연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많이 이상하긴 했어. 우리 아들이 병원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절대 못 만나게 하고 병실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잖니? 근데 갑자기 실명이라니. 한마디로 우린 그게 사실인지조차도 확인을 못 해봤다 그 말이야. 하지만 설마 했다.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나 싶었거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사기를 칠 게 없어서 실명을 했다는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너 지금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네 부모랑 같이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까 보니 지팡이도 없이 잘도 다니더구나. 그동안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엄마가 노발대발한 채 몰아붙이자 여친이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라도 결혼하는 게 낫다고 해서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계속 안 보이는 척 하려고 했던 거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묻고 있었고 여친이 그동안 여친 부모님과 세웠던 계획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고가 났을 당시 앞이 조금 뿌옇게 보이긴 했다네요. 그런데 여친의 말을 듣던 여친 부모님이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 여친을 꼬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잘만 하면 네 팔자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들어. 그냥 이번 참에 실명이라고 하고 결혼해버려. 뭐? 그럼 회사는 어쩌고? 너 평생 벌어서 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참에 그냥 취직해서 편하게 살라 그 말이야. 걔 성격에 네 눈이 잘못됐다고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게 분명하거든. 그럼 평생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연기하고 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얼굴만 떼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엄마 말 잘 들어봐. 계속 눈이 안 보이는 척 하다가 결혼식 며칠 남겨두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거지. 극적인 장면이라니.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어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잘 들어봐. 결혼식 며칠 남겨놓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야. 그럼 그 집 사람들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실명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눈이 보이게 됐다고 하면 엄청 좋아라 할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거든.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걸. 세상 어떤 부모가 눈이 안 보이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겠어.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넌 앞으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며 여친 어머니가 여친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보러 다닐 때마다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던 것도 우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요? 하필 그날 가기로 했던 아파트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아파트를 보게 됐던 건데 그곳에서 두 모녀를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친의 말을 듣던 엄마가 분노한 채 소리쳤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사기를 치고 앉았어. 너 당장 니네 부모 이쪽으로 오라고 해. 부모님이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여친 부모님이 도착을 하자마자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서는 녹음됐던 것을 고스란히 들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증거자료로 여친이 말한 것들을 모조리 녹음까지 해놨더라고요. 엄마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여친과 여친 부모님이 울며불며 빌어댔어요. 결국 결혼식을 위해 예약했던 모든 것을 취소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여친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눈이 안 보인다며 회사까지 그만뒀기 때문에 난리가 난 듯 해보였고요. 제가 고소까지 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지만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됐어. 우린 이대로 끝난 것만 해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간들이랑 더 이상 얼굴 마주칠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끝내. 그 인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고역이 따로 없으니까. 엄마가 부들부들 떨며 소름 끼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여친의 이야기가 회사에 소문까지 났고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실명이 됐다는 사유로 퇴직을 하고 고용보험 시력급여를 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의사가 실명이 됐다는 진단서를 써줄 리 만무했을 텐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여친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두문불출한 채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얼마 전 전 여친과 친하게 지냈던 직원에게 우연히 전 여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